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좋은 소식도 있고 살짝 아쉬운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베나TV가 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쭉 봄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게스트도 이제 자주 출연하게 되고 또 출연자도 다수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 윤 선배님 하차를 하시게 됐죠. 네, 그 맞아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뭐 이제 게스트도 많이 바뀌고 이제 사람도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또 뭐 되게 타이밍이 좀 잘 맞아서 네. 저도 이제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졸업도 네. 이제 2월에 했고 그래서 좀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사업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랑도 이제 일을 하기로 해가지고 네, 좀 여기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네, 이렇게 어떻게 하차를 하게 됐네요. 네, 그동안 함께해서 참 좋았는데 네, 정말 그러게요. 아쉽네요. 그래도 또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한다니까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네, 바라고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베나TV가 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MC를 돌아가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신지성 씨께서 이제 첫 MC를 봐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베나 학당 1회인데요. 베나 학당 1회는 이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들한테서 보고 배우고 나누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명칭이 베나 통일에서 베나 학당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학생의 입장에서 많이 배우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희가 배우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 또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주제 건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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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면 모시게 된 김길선 선생님이신데요. 여러분도 종편에서 많이 보셨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는데요. 선생님 모셨으니까 우리가 인사.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뭐라면요, 통일로 장사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란 주제입니다. 이게 통일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정 또는 부정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선생님께 손 들고 네.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라고 손 들고 네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 춤 다 준비하셨죠? 네, 준비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네. 선생님과 우리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네. 장윤이가 네. 장윤 씨가 제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탈북 단체가 한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글쎄요, 개개 명창으로 있으니까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어느 단체도 속하지 않았다는 네. 거. 제도로 중립이라는 거. 그런 문제 생각해요. 네, 네. 선생님은 지금 그러면은 그 단체에 속해 계시지는 않으신 거고요. 한때 탈북자 동제 편집장을 했어요. 황정엽 김덕훈 선생님 계실 때. 그러다 어제 폐가 돌아서 밀려났죠. 그 쫓겨났어요. 한정엽 선생님께서 그 탈북자 동지회 이외에도 다른 단체장이셨잖아요. 글쎄요. 북한 만들어 놓고 다 하겠다 이런 위원회인가요? 거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소속으로 또 여러 탈북 단체들이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쪽하고 별로 교류가 없어서 아, 그래요. 아는 말만 하셔도 끝이 없는데 그건 너무 모르니까 네. 잘못 말했다 또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개인적인 소개. 북한에서 네. 잠깐 소개. 네, 왜냐면 네. 처음 이게 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다른 네.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제 학력은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네네. 졸업했고 네. 그다음에 사회 직장 경력은 제가 대한민국의 조사기관에 있을 때 경력을 쓰라고 해서 딱 석줄 썼어요. 종합대학 졸업 사회 경력 쓸 때
제2자연과학 출판사 기자. 네. 그다음에 김책 뇌화물 공장 노동자. 탈북. 이건 넉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 내 경력은 이거 답니다. 그분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너무 단순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걸 보니 답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지금 소개 잠깐 하고 나머지 얘기는 그리고 네, 선생님은 또 그 몰수북수에 출연하셨으니까 몰수북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탈북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99년 1월 16일에 79년 아니 97년 아니고 나이가 지금 97년 8월 15일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99년 1월 16일에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한 몇 년 정도? 20년 거예요. 99년이구나. 18년 정도? 네. 18년. 보통 97년도에 탈북을 하셨으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20년이 2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제일 늦게 한 게 정보 가치가 높고 먼저 한 게 정보 가치 떨어진 거 북한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너 명 바뀌었는데도 북한은 딱 한 마리예요. 올라간다 있는 게 그렇죠. 김일성 족속 딱 하나예요. 국가 비전이 변하지 않았어요. 야망이 안 변했어요. 시스템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시점에서 그 체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며 되씹으면서 얘는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계속 되내면서 성장해서 여기 온 사람하고 물 흐르듯 살다가 배고프다 하고 온 사람하고의 가치는 그런 사람은 어제 왔어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모셨고 오늘 그래가지고 그 궁금증을 우리가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장현 씨가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통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데 이 특집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 주제가 통일로 장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또 공익적인 목표로 일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조금 변질돼서 이게 굉장히 어떤 사익을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합당한 보수를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 합당한 보수에 웃돈은 많은 돈을 이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저는 그런 분들하고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통일로 장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통일은 우리 남북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의 기본 또 주체는 현재 북한 주민인 해방이에요. 그게 전제돼야 통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통일 관련 비전들에 북한 주민에 대한 애민이 있는가 없는가. 저 체제의 인권유린 사태 모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 주민들을 진심으로 저 생지옥에서 구원내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버리면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난 장사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버리는 순간은 한 푼 벌어도 난 장사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내 기준은 요거예요. 진짜 명확하시겠다. 그러면 그럼 탈북자 동지라든가 이거 민간 단체 아니면 그 민주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혹시 선생님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인가요?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건 못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하루도 한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저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밀로세비치라는 그 악당이 나서 무슨 종교 살육전을 할 때 거기에 많은 그 피해받은 민족들 국민들이 국제사회에다 대고 그랬대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한테 투자하시고 우리는 저 밀로세비치 체제를 죽이 없애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그걸 지원해야 되는 대상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대요. 근데 딱 한 단체가 그 얘기를 했대요. 너네가 돈을 주든 말든 우린 관계없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안 주면 더 좋다. 우리는 주든 말든 관계없이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래선 단체 국제적 지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 문제도 돈이 크고 족구를 떠나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각오를 갖고 사생결단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돈이 집중되는 건 난 관계없다고 봐요. 네. 혹시 우리 재진 씨 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저는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미투. 네. 뭐 종교적인 그런 통일 장사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그 지하교회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신뢰를 들으신 거 있을까요? 그 북한에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요. 네. 잘 알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탈북했을 때, 그 교회 얘기는 하지 말고 장로라는 분이 북한 뭐 성역을 한다면서 이제 옷, 돈 이걸 다 갖고 와서 중국 그 조중 국경연선에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한 분이 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 그 장로님이 네, 장로를 나쁜 놈. 네. 저 와서 쇼우제를 벌써 몇 번 바꿨다는 거예요. 그 옷이요 돈이요 주면서 집을 하나 잡아주고. 아 사우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중국 처녀애들. 처녀애들. 네. 가고 데리고 산다는 네, 거예요. 처녀들 데리고 살았다. 네. 가고 지원하는 돈을 거기도 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망나니가 다 있나 그 생각을 했댔어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나는 종교를 떠나서 내가 이상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네. 내가 북한에서도 이렇게 보고 우리 어머니도 뿌리 깊은 크리스찬이지만은 내가 아는 종교, 내가 염원하는 종교, 내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종교는 그가 어느 국적을 가졌든지 간에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피해 다니는 사람은 거둬주는 게 난 종교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봐요. 그렇죠. 본연이에요. 나는 그 중국의 탈북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한 명도 나를 거둬주지 않았어요. 난 그게 지금도 한해요. 중국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 한국 목사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도 요 따위 식으로 나가면 안 되지.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많이 겪으신 네, 난 직접 그런 겪은 것들에 거예요.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뭐 사실 확인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들은 얘기인데 종교 이제 그런 교회에서 북한에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교인들에게 오늘 그러면은 몇 명, 뭐 이번 주는 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뭐 몇 명 되면 그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리미트를 채워 놓으면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장사지요. 그게 진짜 장사. 그거 얼마나 웃기는 장사. 인신매매 사춘비트로만 장사하네요. 사람에게 딱 걷어놔야 무슨 준다 만다. 난 종교가 이런 입장을 가지는 거는 야 바이블은 모여가는 거죠. 그건 아니죠. 어느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이나 어느 구절에 그대로 살기도 힘든데 그건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악행을 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식으로 종교단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괜찮으시나요? 나는 종교단체들이 비록 힘들더라도 힘들고 또 힘들더라도 우리가 일제강점 전에 전후해서 일제강점 시기에 이 나라에서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맞아주고 하면 이 나라 종교라는 그 성스러운 재단에 자기 피를 아낌없이 뿌린 그런 사람들이 난 이상이라고 봐요. 네. 그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죽었어요. 다 잡아들였어요. 미국 간첩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표징이라고 봐요. 내가 진정으로 그 통일 성역을 하겠다면 가는 데까지 가라. 귀때기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받고 여기다 넘기고 여기서 받고 여기 넘기고 그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또 떼서 무슨 일하고 불투명하게 하는 거. 야 죽여 살려 이런 거는. 이건 선생님 질문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 네. 삼촌도 잠깐 오는 과정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 오는 조건으로 매일 성경을 쓰게 하고 그 쓰고에 대한 필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동안 훈련 받고 한국 보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지금도 교회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왜냐면 같아요, 이게 지금.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가 참 아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살고 계신 많은 탈북민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 벌모로 인질을 잡아놓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안타까운 부분은 이보다도 또 실질적으로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작년 1월에 장백교회인가 중국인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탈북민 도와주는 것 때문에 더 도와주면은 죽인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길 무조건 나는 할 거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다 결국엔 북한 사람들한테 죽었는데 순교하셨는데 감찰당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고 또 그와 반면에 지금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면이 다 있죠. 아까 그 장로님이나 그분처럼 이렇게 중국 현지 가서 선교한답시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장사.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북민 안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두 가지만 다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희망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게 탈북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헌신적으로 이제 뭐 하나님,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탈북민들을 섬기는 이제 많은 목사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이죠. 거기에 굉장히 자기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게 그 돈을 이제 다른 것에 이제 뭐 호화망탕 이제 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국기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종교까지 이제 오염을 시키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그런 종교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거리인 거죠. 근데 저도 올 때 보면 저도 탈북 가정에서 태국에 왔을 때도 거기 이제 선교사 분이셨는데 그분도 이 탈북자 구출 그거를 하시다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칼침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북측의 소행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게 내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셨고 이분은 전혀 금전적인 어떤 것도 받지를 않았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네. 많죠. 근데 쫑개 한 마리 대동강물 흘린다고 네. 그것도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래요.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고 뭔가 하나라도 저 비밀스럽고 범죄적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네. 성경에도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한 걸 네. 왼손이 모르게 네. 하고 오래를 가면 심리 가져를 네. 하는 게 성경에 어찌 보면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품으라는 게 기독교 진리인데 그거를 저도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게 진짜 기독교 진리라 하면은 나도 믿어보겠다고 하고 막 지금 그런 정신으로 교회 다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반면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교회 사기친 사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까지 네. 왜냐면 네. 통일을 장사하는 네. 사람들이 네.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또 다뤄질 게도 많아요. 방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지금 지상파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또 저희 베나 통일 같은 경우에도 베나 TV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베나 TV도 네. 솔직히 이제 통일을 가지고 이제 장사 사업 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공익적인 가치가 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베나 그러니까 TV는. 저희가 기본적인 네. 것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런 근데 거잖아요.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장사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고 통일로 사업하면 약간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근데 솔직히 베나 TV는 장사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요 사업한다고도 보기도 그런 게 들어오는 광고 수입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매일 그래서- 마이너스. 네, 매일 마이너스예요. 근데 네. 그럼에도 회사 불구하고 홍보해 주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공익적인 네. 가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탈북민들의 개개의 어떤 그렇죠.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다 근데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저희가 방송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베나 TV처럼 인터넷 방송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지상파도 있고 그런데 저희 방송들에 나와서 탈북민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많이 비춰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방송 편성하는 단위가 문제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폐쇄되고 국가 내에서도 도도대로 다 또 봉쇄되고 통영증이 있어야 다니는 나라 아니에요. 네, 다 그렇죠. 봤죠. 네. 내가 함경남도에 앉아있다고 해서 함경북도의를 몰라요. 잘 함경북도에 앉아있다고 해서 평양에는 아예 몰라요. 뭐. 그러니까 끌어내는 모든 게스트들이 자기가 겪은 것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장사하면서 잘 먹었다면 걔는 그렇게 살한 거예요. 나는 굶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탈북했다 걔는 또 그렇게 살한 거예요. 이거 조화가 종합적으로 조화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률 이게 때문에 자극적인 것만 예, 자꾸 예. 소재로 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런 선생님 게 없는 그러면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능적인 요소가 꽤 많잖아요. 사실 북한 분들, 탈북자분들 방송에 초대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예능적인 부분들이 꽤 많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방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야, 근데 비전문 분야되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때 우선 첫째, 방송에 나오는 애들을 함경북도 애들만 쭉 앉히지 말고 함경북도도 한 명, 개성도 한 명, 강원도도 한 명, 평양도 한 명, 황해도도 한 명 이렇게 그 말은 도 대표들을 선발을 잘해가지고 앉혀놔야 입체적인 발언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지. 그 국경연설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볼 게 있어요. 장사하다가 왔다. 그거 끝이에요. 누구 때려 물어봐도 그 답이 끝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치열하게 저치져 살아남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피눈물을 흘며 두만강 건너 여기까지 왔는가는 그 안쪽의 사람들이 더 절실한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만감에 내 자주 출연하지만은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왜 그렇게 못하나 아이고 좀 알았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라도 어찌 보면 한치라도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나가서 나름 좀 빡세게 얘기하는 축이에요. 네. 제가 보건대도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북한을 대표하는 듯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해요. 북한이 이렇게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함경북도 청진, 포항구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 뭐 적어도 청진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뭐 길주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해주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명확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를 대표하기보다는 자기 군만 대표해도 될 것 같아요. 동네만 대표해도 되죠. 그렇죠. 네, 동네만 대표해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에 앉아 있다고 바로 옆 동네 얘기도 모르는 세계에는.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이게 그 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초창기에는 그 이만감 하나인데 지금 뭐라면 클럽도 생기고 뭐 남당북면 생기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생기고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MBC가 남북의 창이 KBS인가요? 남북의 창, 네. 그다음에 통일전망대도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다양한 그런 욕구에 맞까지 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방송이든 지금 아까 종교든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색, 그러니까 자기 처음에 초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분명 이만갑도 그렇고 북한을 알리고 북한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실만은 팩트만을 그 바르게 전달하면 문제가 되지 않다. 그게 장사든 그게 사업이든. 근데 이게 지금 왜곡과 왜곡을 자꾸 해가지고 시청률에 의해서 자꾸 뭔가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종교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 센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지금 내가 던져가지고 인풋에 아웃풋인 거지. 자본주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거기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본연의 모습 퇴색하고 있지 않나 생각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국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게요. 시청자들의 어떤 시각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굉장히 참혹한 것들만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일상을 보다 보면 늘 참혹한 것만 있진 않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의 어떤 희노애락들이 다 이제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으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좀 그릇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만 내보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방송 부분은 또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왜냐면 들어갔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포괄적인 주제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왜냐면 좀 앞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이번 주제는 여기 단체들에서 혹시 장사하고 있는 단체들 이게 장사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게 했는데 사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궁정 또는 부정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거. 사익을 챙기는 그런 단체들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케이스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다 보니까 네네. 북한 단체들에 대해서 거의 생소했거든요. 그쵸. 최근 들어서 몇 단체들 이렇게 들어봤는데 좋은 취지로 생겨났다가 사익의 추구나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없어진 단체들 선생님 계시면서 본 단체들이나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분야에 별로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서 장벽이 너무 높아서.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제 탈북자 동지회도 이제 어떤 북한 관련 단체의 대표적인 단체인데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됐었나요? 전 또 하라는 일만 하지 그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아, 저희가 너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알고 네. 있기로는 이런 북한 관련 단체들을 보면은 자립적인 게 아니라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자립적이 될 수 없죠. 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아,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100% 사실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탈북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립을 해요. 네. 근데 또 저는 그렇다면은 이 통일이라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도 하면서 돈 버는 건 나쁜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네. 차원을 다 떠나서 네. 내가 아까 말했듯이 네. 이거는 우리 북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우리 죽었다 깨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북한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왔다는 거 북한에 대한 애민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인권, 애민 그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네. 직시하고 일하고 그걸 딱 기준으로 갖고 나가는 단체는 사업한다고 보고 그게 없이 포 나르고 포 오고 하는 들락날락 하는 것들은 장사를 한다고 보고 뭐 그걸 디테일하게 따질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선생님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북한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방송이나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 북한 통치층과 이제 북한 인민들을 이제 갈라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디까지가 북한 인민이고 어디까지 북한 통치층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렇게 말단 보위원이나 말단 어떤 안전원, 보안원도 이제 인민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인민을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생대로 죽이고 또 다른 인간 중고를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네. 나는 북한의 모든 죄악은 몽땅 김일성 족속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상금 노예인가 하금 노예인가 이 차이고 군대 노예인가 농사짓는 노예인가 이 차이지 모두 수령의 전사예요. 안 그래요? 총포탄이고 송세가 되고 방패가 되고 계속 줄기차게 북한 주민에게 제일 높은 놈으로부터 김일성 족속 제외 제일 밑에 계단에 있는 사람까지도 몽땅 그걸 강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거기에도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인민의 기준. 인민의 기준에서 봐야 되고 한 사람에도 살리는 기준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저 체제에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왜 나쁘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에게 모든 죄를 문의하고 나머지는 당에 중앙당에 있었다던 거 그 사람들도 그러나 호의호식한 건 틀림없고 저 체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합당하게 또 뭐 다 그 사상 검토도 다 해야 되겠죠. 범죄조사위원회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러나 걔가 우리가 김일성 족속에게 난 충실했으다 저자들이 죽으면 나도 자살하겠수다 이런 놈이야 살려두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고 성실하게 국민 앞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나는 통치층이라고도 부르고 싶질 않아요. 김일성 족속이라고 하면 김일성의 어떤 친인척들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일성의 친인척들 이외에 어떤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 좀 이게 뭐 항일을 했던 그 사람들 뿌리라든가 6.25 때 관계없죠. 뿌리라든가. 그 나라 빨치산들이 김일성을 함께 빨치산 한 그 나라의 빨치산들이 저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빨치산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조한 부분들은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그건 항일을 나간 거예요. 항일로. 그런데 이쪽에 자유세계에서 항일을 했는가 공산세계에서 항일을 했는가 여기에서 운명이 엇갈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빨치산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념원 때문에 저런 나라는 꿈꾼 적이 없을 것 같다고 나는 봐요. 또 물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뭘 질문하라고 인민의 기준입니다. 인민의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네. 정리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김일성 일가 외에는 웬만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김일성 지금 족속이 정리가 났습니다. 기준.
김일성 족속의 기준이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일성 가달에서 나온 모든 격까지 기본까지는 다 김일성 족속이죠. 그하고 현재 저 체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그 김일성 족속이죠. 질문. 선생님 연관된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전 다른 질문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서 고위 간부하셨던 분들이 꼭 탈북을 하시면은 어떤 인권 단체를 만들거나 뭐 단체를 형성하고 그 단체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을 저는 이번에 이 사업하는 그 맥락에서 봤었거든요. 이분들이 왜 그렇죠. 자꾸 와서 이렇게 단체들을 설립을 할까? 네, 굳이 나는, 기존에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공헌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꼭 단체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게 궁금을 했어요. 전적이 식상하니까 간판 마담을 바꾸는 아이고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걸 얘들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요 우리 한민족의 속성이 아주 못된 속성이 있어요. 한민족. 네, 왜냐하면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이 이념, 세계관, 이게 마음의 정리, 인격 이것을 기준이 여겨서 싹수가 보이면 키워주고 자려고 서로 협력해서 뭐 어떻게 국가의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데려다가 또 뭐 세워놓고 아예 미친놈은 김정남을 데려다 김정은을 대치시켜야 된다는 놈이 다 있더라고요. 김일성 족속을 천신만 건 밀어내고 그 가다를 또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탈북 단체 어떤 탈북 단체에서 이제 김정남을 이제 망령 정부의 어떤 수장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했었다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아닌가요? 어쨌든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을 굳이 바꾼다고 해봤자 뭐 흙탕물에다 흙탕물 붓는 느낌인데. 통째로 그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김일성 족속의 노예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저 세습을 천년 만대 받아야 된다는 거를 스스로 멍에를 쓰는 행위예요. 그런 말 하는 거는. 그 단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재진 씨 이번에는 질문하고. 네, 저는 사실 그냥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관련된 질문은 아니었고요. 선생님 기자를 하셨었고 뭐 이게 국제 정세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아실 텐데. 한국이랑 미국은 사실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 통일에 대해서 미국이 원할까요? 통일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미국이란 나라, 내가 미국이라면 난 이렇게 보겠어요. 저 한반도의 북쪽에서 핵이 없고 다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 지금 살고 있다. 인권 문제도 없다. 위험성이 없다면 두 나라로 계속 가든 말든 그 한반도 국민이 선택이지 미국이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현재 미국은 통일 문제가 뭐고 미국 사람들이 뭘 그렇게 애작잘해서 우리 한반도 놓고 통일을 해라. 난 그거 아니고 북한 핵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구로 봐요. 그 외에는 글쎄요. 그 핵이 결과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미국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김일성 족속이 저 핵무기를 만들 때 미국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결국에 미국이 유입되니까 또 미국을 까겠다는 거예요. 미국까지 못 가도 대한민국이라도 이 주변에를 소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쏘겠다는 거예요. 핵포화를.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들어와 있어요. 인적, 물적, 지정학적 자산들이. 미국은요. 그거는 안 놓칩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건 안 놓칠 것 같아요.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장현 씨는 더 질문할 거예요. 왜냐면 깊이 있게 못하는 게 시간 관계도 있지만 지금 이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하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잘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좀 선생님에 비해서 저희가 좀 약간 얕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 지성학 씨 말씀처럼 뭔가 깊이 있게 막 들어가기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왜냐면 또 오해를 불러넣을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력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력자를 하면은 뭐 브로커도 들어가고 브로커도 있고 조선족 있고 탈 제일 중요한 건
탈북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 비용, 그쵸. 이렇게 제일 많이 탈북 정착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브로커 비용을 감당하는 만약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선생님 혹시 경험한 거나 이런 것도. 합당한 그런 돈은 받아야죠. 통로를 제공하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렇게 배가로 받는다. 그건 진정한 조력자가 아니죠. 선생님 저는 가령 룰이 없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조선족 분이었어요. 제가 탈북할 때 이미 북한에서 다 돈을 전액 지불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중국까지 오고 나니까 저희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을 더 내지 않으면은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브로커라는 존재를 한편으로는 탈북시켜주는 데는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이런 좀 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해외 동포들 중에서도 이건 완전히 중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한민족도 아니고 쟤네 유리할 때는 우린 중국 사람이야. 중국 공산당이 어쩌고 저쩌고. 네. 또 동정을 받아야 될 때는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 피가 가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따위 장난하는데 물론 진정한 사람도 많지만은 많죠. 이 그 가달에 진정한 사람보다도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서 그렇게 팔려다니고 한 동족이라면 그따위 짓을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근데 이게 하면 안 되죠. 탈북하는 데 있어서 브로커는 정말 필요악인 것 같아요. 없으면 탈북할 수도 없고 근데 탈북 가정에서 제일 힘든 거 그리고 또 한국사에 나와서 또 돈을 저희가 정착금을 받으면 또 줘야 되고 이러다 그래서 재수 없이 그런 놈한테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브로커 활동하는 분들 꽤 많죠. 네.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요. 이게 브로커의 질문인데요. 이게 브로커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제 수익과 폭리 사이에 애매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두만강 연선에서 이제 그 어떤 쿤밍 혹은 이제 그 라오스 국경 지점까지 데려다 주는데 합당한 이게 한 사람당 합당한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 그것도 물어보면 어떡하나. 내가 9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건 모르겠고 네네. 뭐 정억이라면 용수증을 받아 놓던지 네. 어디 가서 라면 하나 먹은 것까지도. 근데요 필요하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까지 와야 되는 그 그런 생사존망의 우위가 매 탈북자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퍼주면서라도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자유나 혹은 목숨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탈북자가 아니잖아요. 브로커를 만날 수는 없었단 말이죠.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브로커들은 보통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런 건 알 수 없나요? 왜냐면 그게 보통 말 그대로 그 음지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길래 그거를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쳐서 온 그 브로커만 알 뿐이죠. 그럼 성혜 씨 같은 경우는 조선족 분을 만난 거고. 네, 조선족이었죠. 어쨌든 브로커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자체가 요거는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브로커다고 하는 굳이 않게 정치인이라 하게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요. 이렇게 아까도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이게 분명히 이제 그 굉장히 힘든 것에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 데는 굉장히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폭리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 목숨이 달렸단 말이죠. 탈북하시려는 분은. 근데 그분의 어떤 정말 열악한 처지, 그분의 이제 목숨이 달린 그런 이제 사정을 이용을 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갖고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적당한 가격, 합당한 가격,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의 합당한 가격이다라는 어떤 통용된 우리의 어떤 합의가 있다면 그 이상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나쁜 브로커다, 좀 너무 폭리를 취하는 브로커다, 욕심이 많은 브로커다 이렇게 저희가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브로커는 다 나빠요.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좋은 브로커, 나쁜 브로커 나눌 수가 없죠.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 지금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 지금 중국에 현지에 있으면서 그 브로커가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분들이 브로커라는 개념이 나르는 개념이 중개인이라는 중개인이라는 뜻이니까. 개념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성경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그 탈북을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솔직히 하는 얘기로 중개인에 속하는, 왜냐면 브로커는 영어로 그렇죠. 썼는데 중개인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분리가 되는 부분도 자신이 있잖아요. 탈북민을 구한다 하면 브로커가 아니고 예.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브로커예요. 이 기준이에요.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브로커가 갖고 있는 기준 자체가 중개인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대부분 브로커라고 하면 이게 돈 같이 믹스해가지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좀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근데 브로커들의 이제 입장을 그분들의 입장을 잠시만 이해를 해본다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브로커를 변론하라고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네. 브로커가 나를 데려다 내 생각에는 돈이 이만큼이면 될 것 같아. 네네. 쟤는 왜 배로 불러? 이 당사자한테 그런 그 불평등을 줬다고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브로커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야지 어떻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브로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악일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제일 저는 브로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 분들이라는 거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북한에서 네. 우리나라처럼 돈을 많이 벌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건데 북한에서 정말 저희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취하지도 못해본 돈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대한민국 정부가 정착금으로 준 돈의 액수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돈이 없으면은 그 브로커라는 위험을 감수하면 우리가 이 지금 장사가 계속 공회전을 해요. 이거 뭐 이런 말은 또 네, 맞습니다.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슬슬 잠깐 한마디만 통일로 장사하는 사람. 네. 저 주제가 저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 그야말로 생활적이고 토속적이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매일 몇 시간 느끼는 문제들이지만은 통일로 장사하는 제일 큰 사람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 통일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도 계속 통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일 둘째, 중요하죠. 학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북한 통일 문제, 동독 통일이니 베트남 통일이니 꽤 맞춰 계속 글 쓰는, 알아도 못 듣는 글을 계속 쓰는. 그 두 번째가 장사꾼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세 번째, 통일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자꾸만 과제 포장하는 거. 세 번째 장사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압니다. 중국의 역할, 통찰력. 예. 네 번째, 네.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북한이 정리된 후 김일성 족속을 넘보면서 올려놔야 한다는 미친 자들이 통일 장사꾼이에요. 그건 범죄자예요. 난 이렇게 네 개를 딱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마무리에 정말 이 모든 저희 한 40 몇 분 가량의 방송을 정말 핵심을 딱 해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이렇게 마무리에 이렇게 딱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맞습니다. 앉아서 공냐 파치냐 그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선생으로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좀 되게 많이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이 장사 혹은 사업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았을 것 같은데 뭐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아니 처음 MC인데 되게 떨리고 저도 이게 새로 개편하다 보니까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김길선 선생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핵심으로 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뭔가 속이 후련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2회차 기다리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